자, 지금부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인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 SBS의 정화석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교수님, 네. 오늘 정치권 대선 전국의 가장 큰 뉴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 허위 경력 이런 의혹이고요. 그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선대위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반응, 대응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민수 부단장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아무래도 장 교수님 말씀대로 네. 저는 이게 처음 출발이 자꾸 이제 오늘도 좀 전에도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을 만나서 네. 민주당이 마치 무슨 공작을 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셨는데요. 명확하게 할 것은 이번 문제는 이번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라고 할까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김건희 씨가 한 방송사 기자와 통화를 한 겁니다. 통화를 해서 본인이 한 30분가량 얘기를 풀어놨고 또 다른 언론사 기자와 또 통화를 했고요. 거기에서 사실상의 이제 허위 경력 기재 문제를 의혹 문제를 기자가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해명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돋보이려는 욕심에서 그랬다. 그리고 그것도 죄라면 죄다. 사실 이게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커진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뭐 민주당 선대위나 당에서 제기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부터 명확하게 하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이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를 뽑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의 대응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걸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저는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 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윤석열 후보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출마 명분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을 여러 군데에 제출했는데 그것이 본인은 저는 잘 몰랐고요. 부분적으로는 좀 뭐 잘못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어찌 보면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등 돌렸던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도 혹시 내로남불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과 판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게 된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조국 전 장관 시즌2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화석 의원, 어제는 YTN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수원여대 겸임교수 채용 때 냈던 이력서에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이력이 기재가 됐다. 이게 논란이 됐는데 말이죠. 네. 오늘 추가로 그건 어제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 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오늘 추가로 민주당 쪽에서 제기한 의혹이 있는데 그건 또 후보와 결혼한 이후의 사안입니까? 2013년 안양대 겸임 예. 교수를 지원을 할 때 이제 이 생긴 일인데 거기서도 이제 그 국제 애니메이션 대전 대상인가요? 무슨 수상 경력을 적었는데 그 당시에 수상된 기록을 보니까 이제 뭐 김건희 씨 내지는 그 이전의 이름으로 이 수상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그 제기를 했는데 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결혼 전의 일에 대해서까지 이 왈가왈부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뭐 반박 내지는 그런 이래도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민주당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내는 것 같습니다. 2013년이면 이제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가 결혼한 이유가 되니까요. 안양대 2013년 그 이력서의 허위 수상 경력도 어제 문제가 됐던 수원여대 이력서와 같은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내용이죠. 네, 동일한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그 당시 적었던 내용을 그대로 예, 안양대에 지원할 때도 썼다.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수원여대 때 한 것도 예. 똑같이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민수 부단장이 보시기에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의 공보 부단장 맡고 계시는데 자, 이 사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의혹은 무엇이고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해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다라고 한민수 부단장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너무 지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압축해서 아주 핵심만 야축해서 한번 이번 것만 가지고 예.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초중고 뭐 교사 이력도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까지는 뭐 선대위나 당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건은 본인이 해명을 하다가 사실상 인정한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게임산업협회 그 기획이사로 근무했다고 한 게 있어 2002년 3월부터 2005년까지요. 근데 이 협회가 2004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그 협회 회장이랄지 사무국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모두 김건희 씨를 모르겠다. 김 씨는 무보수와 뭐 비상근으로 근무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같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화석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수상 기록이 전혀 없다. 이게 크게 이번에 불거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좀 전에 우리 장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사실 지금의 저렇게 제1야당의 그 대선 후보로 우뚝 서게 된 결정적인 게 공정과 정의, 법치입니다. 근데 이번 그 부인 건으로 뭐 그전에도 뭐 본부장 비리라고 본인과 장모 부인의 비리가 있었습니다만 비리 의혹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건으로 상당히 많이 훼손됐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대응을 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윤 후보나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이른바 삼두 체제라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후보께서 이제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잘못된 게 없는 것 같다. 사실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시간 강사의 채용 절차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겸임 교수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겸임 교수. 그렇죠. 시간 강사. 아니 근데 여기는 겸임 교수인데요. 시간 강사. 겸임 교수인데 겸임 교수입니다. 시간 강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겸임 교수와 시간 강사는 조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시간 강사는 앞으로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밑바닥부터 밟아 나가겠다는 교수의 꿈을 안고 사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겸임 교수는 어쨌든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교수라고 하는 경력을 쌓아서 뭐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더 일가를 이룬다거나 물론 뭐 나중에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분명히 그거는 성격 차이가 좀 있다는 일단은 생각이 윤 드네요. 후보가 예. 좀 전에 이제 기자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시간 강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뽑는지 현실을 봐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진짜로 뭐 이 말씀 하자마자 제가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들을 보니까 이 반응들이 아주 극히 안 좋더라고요. 특히 전국의 시간 강사들을 모욕하는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저쪽에서 떠드는 거를 왜 자꾸 전부 다 쓰고 그쪽 얘기만 들으냐 하는데 아마 민주당을 겨냥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건은 본인의 배우자께서 부인께서 기자와 통화하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거고요. 또 결혼 전의 문제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다가 지금 결혼 후에도 이 경력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혼 전과 후를 나눈다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거 아니다 하는데 뭐 그건 전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이 우리 앵커도 아시지만 영부인으로서 국가 예산으로 그 모든 행사를 공식 비용으로 다 하고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해명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건희 씨 2014년 안양대 교수 지원 때 이때도 경력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결혼 전 일이라고 하면서 부인의 가짜 인생을 드러나고 있지만 김건희 가짜 인생은 결혼 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로 제출한 이 서류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2005년까지 근무했으니까 당연히 2006년도에 내는 서류는 재직증명서가 아니라 경력증명서가 돼야 되는 거죠. 제3자의 입을 통해서가 아닌 본인 스스로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 증명서가 왜 경력증명서가 아니라 재직증명서인지 해명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는 자수하여 광명을 찾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성 의원들이 나서서 마녀 사냥을 중단하라 이렇게 맞섰는데요. 어떠한 논리로 맞섰는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인격살인과 마녀사냥 즉각 중단하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공격은 한 사람에 대한 치명적인 인격 살인입니다. 외모 비하, 독설, 모욕으로 한 인생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형태는 치열하고 전형적인 프레임 공세입니다. 민주당의 공세는 잔혹한 마녀 사냥입니다. 이 모든 형태는 대선 배우자에 대한 정상적인 검증이 아닙니다. 무차별 공세로 궁지에 몰아넣고 돌팔매질 해대는 마녀 사냥식의 형태를 검증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장서철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마녀 사냥이라는 저러한 논리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참 한심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허위 경력을 제출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잘못됐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저렇게 옹호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문제가 된다면 공소시효는 이제 법적인 판단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소시효가 지났으면은 정치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선이니까 검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방어하고 옹호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요. 야,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씨 이런 사람들 얼마나 더 파렴치한 행동을 했냐라고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를 참 한심하게 치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한 거는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이런 욕심 때문에 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아니다, 몰랐다, 기억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한민수 부단장이 윤석열 후보의 오늘 반응 이게 영상은 없습니다. 기자들이 출근길에 질문을 했더니 나한테 답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기자 여러분이 취재를 좀 해보세요. 외부 강사는 위촉을 하는 겁니다. 학계에서 추천이 있으면 그냥 위촉하는 거고 공개 경쟁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사라는 게 어디 딱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자료를 내는 겁니다. 참 코미디 같은 얘기고 사단 법인이나 기업 같은데 등기 안 된 이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오늘도 윤석열 후보 저 이야기할 때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는 전화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부인과 관련한 의혹 이거 상당히 과잉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가 아니다라면서 부인 김건희 씨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있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정화석 의원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선대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혹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 아까 뭐 장 교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 의원들 마녀 사냥하면서 지금 뭐 외모, 독설, 모욕, 정상적 검증이 아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그 안민석 의원이 아까 안양대 교수 겸임 교수 임용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니까 안민석 의원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공격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선대위가 지금 당황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닐까? 원래 예전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맨날 그렇게 한다고 비판했던 건데요. 그렇죠. 저쪽에서 뭔가 주장을 하면은 메신저를 비판을 해서 그 주장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거. 이거 민주당의 전매 특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얘기네요. 지금 뭐 유권자분들 중에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아마 그 과거 조국 사태 때에서 이 주어와 이 목적어가 이렇게 바뀐 듯한 느낌 그런 느낌들을 아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국민의힘 지금 선대위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아까 얘기한 부분도 결국은 그 조국 사태에 있어서의 고리는 진학이지 않았습니까? 진학인데 이건 지금 취업이란 말이죠. 근데 취업이 이런 지금 현재 외부 강사는 위촉하는 것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게 좀 약간의 부풀려진 그 경력 지원서가 그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국민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감정의 포인트는 그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그런데 김건희 씨 어제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처가 기자를 대하는 게 좀 부족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기자와 통화를 자제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YTN 기자와 한 30분 통화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마이뉴스 기자하고도 어제 오후에 통화를 한 거예요. 예. 통화를 해서 저희가 오마이뉴스 뭐 내용을 전체 다 인용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이 영상이 있거나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김건희 씨가 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또 더 팩트라고 하는 매체,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이 사람이 맞다 아니다 해서 민주당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던 매체에서 또 김건희 씨를 취재하다가 김건희 씨가 황급하게 어떤 남자 직원인가요? 함께 이렇게 들어가면서 고개를 그 남자 직원이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는 장면도 나오고 지금 김건희 씨는 기자들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 이야기하고 한 해명이 오히려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실패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이 지금 이틀 사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는요. 부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야 돼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되는데 옹호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시간 강사, 외부 강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특임 교수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석사, 박사학위 없습니다. 없는데 특임 교수는 겸임 교수와 또 어떻게 달라요? 그냥 말만 다른 거예요. 그냥. 예. 그 학교에서 부여하는 호칭만 다른 예. 건데 저 특임 교수 될 때도요. 다 공고를 하고 다 서류 관련 서류 다 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잠깐만, 제가 이 질문 드려볼게요. 네. 그런데 경쟁을 합니까? 아니면 그 과에서 우리 장성철 그 공감 네. 소장님을 그냥 모시겠습니다. 정치 경험이 많으시니 그냥 이력서 하나 내주시면 저희가 이미 과에서는 다 얘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공개 경쟁을 한다고 얘기하던가요? 공개적으로 그 홈페이지에다가 공개 경쟁을 해요. 예. 그리고 서류를 냅니다. 실제로 장 교수 말고 다른 분이 그럼 많이 냈어요? 네, 몇 분 낸 걸로 알고 네. 있고요. 그런 분들 통해서 다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필요하면 면접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석사, 박사가 없어도 왜 교수직을 할 수 있냐면 산업협력단 교수는요, 석박사가 없어도 저는 이제 국회에서 공무원으로 한 17년 이상, 정치권에서 26년 이상 근무를 했으니 그 전문 분야를 좀 우대를 해서 저를 이제 특임 교수를 채용을 한 건데 네. 이것도 다 공개 경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해명한 것 자체가 상황을 잘 모르고 해명하신 거고 결국에는 너무 억지스럽게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것 또한 실수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네, 지금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김건희 씨가 어제 뭐 YTN과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 어제 이미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가짜 수상 경력 의혹은 인정을 한 거예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 왜 죄라면이라고 하는 조건부를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예.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러한 표현도 믿거나 말거나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는 줄리 내용을 100% 부인한 거죠. 줄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지금은 투명한 세상이다. 내가 줄리였으면 다 공개가 된다. 웨이터가 얼마나 많은가 제대로 취재해달라. 자신 있으니까 언제 등판하면 좋은지 조언해달라. 뭐 나중에 청와대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저 기자를 불러서 뭐 식사를 대접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당 매체에서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장선철 교수님 그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우리 사회,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대기업에서 오너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럼 오너 리스크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오너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오너의 해명을 그 조직에서 하잖아요. 홍보팀이나 이런 데서. 자, 그러면 지금 이것도 물론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것도 당 선대위나 당 조직에서 해명하는 경우가 많죠. 후보한테 물어봐서. 그렇죠. 근데 후보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검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 듣고 그냥 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후보 부인의 이야기니까 후보한테 물어보고 또 후보 부인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그 전원 또는 전원의 전원을 선대위에서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안은 후보도 아니고 후보 부인은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몇몇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직접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 해명을 하게 되면 과연
정제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말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관리라고 하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왜 저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같이 이제 실무해봤던 사람들은 후보가 출마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꾸리는 게요, 네거티브 대응팀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해올 소지의 많은 것들을 후보나 후보 부인, 가족들을 다 앉혀놓고 다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시나리오별로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것들을 대응하고 해명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방어할 수가 없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세 가지 판단밖에 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나 캠프 측에서는 빨리 네거티브 대응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 기억에 이재명 후보도 하루 일정을 취소했을 때 부인 김혜경 씨가 많이 다쳤다라고 해서 하루 일정 취소했을 때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했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도 가짜뉴스 유포할 경우에는 엄벌하겠습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 당일이나 하루 이틀 사흘 동안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인가요? 후보나 부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실장이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그 주말인가 그 다음 주말에 저 메타버스 갔을 때 후보가 부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때의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구장에도 예, 같이 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좀 약간은 사안이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부인께서 김혜경 여사께서 이제 제 예. 질문의 요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그 당사자가 후보나 부인이 설명을 하고 해야 될 사안을 현재 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조직이 꾸려지고 그러니까 조직이 대신 해명하다 보면 그 제기가 되는 온갖 논란들을 잠재우기에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그때 당시에 김혜경 여사 때 당일날은 저희들이 바로 일정 취소를 대선 후보가 취소하기 때문에 거기다 해명을 했고요. 근데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 공지하고 30분도 안 돼가지고 온갖 사설 정보지에서 아주 악성의 네. 찌라시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추가로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래도 계속 악성 찌라시, 음해성 공격, 마타도가 있어가지고 병원 기록, 뭐 CCTV 영상까지 다 공개했기 때문에요. 이번 사안은 좀 다른 것 같고 지금 이 대응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거의 지금 평정심을 잃은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 뉴스 브리핑 한 달 넘게 출연하면서 오늘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왜요? 그전까지는 우리 장 교수랑 이렇게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일치해가지고 제가 당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좀 이제 말씀을 자꾸 안 주시니까 기회가 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여성 의원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대응이에요. 왜냐하면 당에서나 민주당에서나 아니면 많은 언론이 그래도 김건희 씨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보도를 자제하거나 아예 취재를 않거나 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뭐 어디서 근무하셨다 뭐 나왔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근데 여성 의원들을 썼다는 거는 지금 그거를 다시 상기시킬 수가 있어요. 저런 식의 대응을 한 사람들은 좀 문책감입니다. 문책감. 여성 의원들 동원해서 지금 마녀 사냥하고 인신공격한다고. 지금 이거는 본인이 언론의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불거진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걸 보면은 지금 앵커께서 읽으셨는데 네. 무보수 비상금 명예직이다 이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장 교수도 공개 채용했잖아요. 분명히 이 기획이사라는 거를 안 맞잖아요. 이게 허위 경력 이 의혹이 불거진 거 아닙니까? 이 기획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겸임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이 공개 채용을 했으면은 이 허위 경력이 맞다면 이 허위 경력 때문에 다른 분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윤 후보가 내세우는 공정과 정의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자꾸 이게 뭐 시간 강산에 뭐 다른 결혼전 하는데 이거는 사문서 위조에 따른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형량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잖아요. 징역 5년 이하의 벌금 1,000만 원입니다. 엄정한 범죄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뭐 2013년 거는 1년 지났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이고 계속 얘기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인정하는 게 좋지 이런 식의 대응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민주당은 공세를 펼친다. 총공세를 펼친다는 건 당연히 예상이 가능할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조금 전에 하나 보고 들어왔는데 정화석 의원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중에
김건희 씨 관련한 대응이 있을 겁니다. 입장문이 발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점심시간 무렵에. 김종인 위원장도 예. 그런 얘기를 예. 했었죠. 지금은 모르지만 예. 뭐 하루 이틀 내에 다 그 부분을 제가 예. 파악을 하겠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내일로 갈 이유가 없다. 오늘 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 워낙 이제 사태가 이제 이렇게 일파만파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기 진화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대응이 이제 어떤 식의 대응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 굉장히 사실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게 후보의 부인이고 어떤 부부라는 특수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대위라는 공식 조직에서도 굉장히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의 아주 적극적인 뭐 이 의견 개진이나 지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아마 선대위 차원에서의 입장이나 대응이 나올 텐데 네. 아마도 오늘 발표되는 그 대응에 따라서 여론이 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정말 어느 쪽으로 갈지 아마 결정되는 결정적인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우여곡절 끝에 총괄선대위원장이 되는데 말이죠.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보기에 어저께 우리 후보께서 관훈 토론회에서 막 대략적인 거 다 해명을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지 무슨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다가 뭐 후보의 소위 부인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나는 얘기한다는 건 내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꾸 그 문제가 나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볼게요. 언제까지 좀 검토를 하신다거나 그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거라고. 뭐 오늘 내일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할 거예요. 자, 오늘 내일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검토할 거예요. 아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대통령을 뽑는 거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이야기, 이 논리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선대위 안에서도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대구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과연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유죄로 입증이 되면 뭐 처벌받아야 되는 원칙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윤 후보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는 저는 확실히 뭐 공개적으로 이제 입증이 필요하다,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일단 이분들이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기껏 8년인데요. 그 결혼 기간 이전에 뭐 수십 년간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윤 후보의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예, 공교롭게 또 자료화면이 나가는데 옆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앉아있는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물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결혼하기 이전 수십 년의 것까지 윤 후보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면서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느 정도 메아리가 있을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결혼 전의 일이냐, 결혼 후의 일이냐 이것보다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윤석열 후보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조국 전 장관 부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했던 포인트와 다르게 된다면 야,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도 이중잣대를 갖고 있구나. 저기도 내로남불이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많은 국민들께서 조국 전 장관의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모습 때문에 지지를 철회했었는데 다시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옳지가 않아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면 됩니다.
이것이 왜 우리한테 결혼 전의 일인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물어? 윤 후보한테 왜 책임을 물어? 이런 식으로 자꾸만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은 저는 대략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사법적인 논란입니다. 세 가지. 부동산 투기 문제 있고요. 주가 조작 문제 있고요. 뭐 코바나 콘텐츠 협찬 부정하게 수급했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생활 논란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가급적 공식적으로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혹시 뭐 술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 경력 문제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 우리 편의 잘못은 그냥 무조건 감싸 안는 저런 모습 보이면은요. 합리적인 국민들께서 더 냉정하게 판단할 거다. 잘못한 건 그냥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 가운데 위에서 두 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다른 관계자들은 재판에 넘기면서 김건희 씨는 아직까지 그 조치가 없어요. 뭐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만 밝혔고 코바나 콘텐츠 불법 협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 얘기를 했고 아래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력은 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이야기했죠. 만약에 표절이라면 대학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학위를 반납하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 지원서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지금 현재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그 많은 회사나 뭐 조직이나 또 대선 이런 때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국민의힘의 위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 어떤 행위자의 책임성이 높은 사안이면 이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겠죠. 근데 행위자의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일단 좀 보자. 사실관계 한번 보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맞으면 인정하고 아니 안 맞으면 잘 안 맞지 않느냐.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책임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사안이다라고 하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것이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 정말로 가열차게 살아왔다는 취지로 기자에게 답변을 했고 그것이 죄라면 죄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이 어떤 본인의 책임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어보는 게 지금 부인도 마찬가지고 윤 후보도 그렇고 진짜로 이 국민들은 이 손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예 다른 곳을 보는 것 같아요. 허공에 대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뭐 상당히 좀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대응에 문제가 있다. 아까도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요. 아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언론사 전화 응대를 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지금 내부에 관계자들 멘트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 지금 뭐 거의 뭐 자중질환 수준인데 빨리라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응을 정확히 할 부분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원칙은 그겁니다. 진정성 있고 진솔하게 밝히는 거지 여기에서 다른 거 결혼 전 후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 강사의 문제란다든지 이거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것도 죄라면 죄다든지 이런 표현 가지고는 말 그대로 윤 후보가 갖고 있었던 뭐라고 할까요? 캐치프레이라고 할까요? 공정과 정의는 뭐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조금 다소 억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섭섭하거나 할지 몰라도 결혼 전 나누지 마시고 옛날에 뭐 기억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출마하셨을 때 노무현 후보 때는 그 장인의 자익 문제 갖고 언론이 검증하고 당시 야당이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같은 당의 이인재 후보가 가장 강하게 공격했죠. 보십시오. 네. 예. 그거는 권양숙 여사, 본인 배우자도 아니고 권양숙 여사가 태어나기 전 일이에요. 그건 권양수 여사의 책임성이 제로죠. 전혀 예. 없죠. 예. 그래서 뭐 비교 사안도 안 되지만은 지금 이걸 가지고 결혼 전후 나누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대통령 부인은 영부인으로서 국가 예산으로 관리되는 그 엄중한 자리입니다. 국격을 높이는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검증이라도 달게 받아야 되고 전화 받지 말랐는데 왜 받았어?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대응이 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정화석 의원,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씨의 입장문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글의 형태로 나오고 그 입장문을 보고 기자들이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선대위 관계자가 또 대신 나와서 답변을 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건가요? 나와봐야 알겠죠. 예. 근데 뭐 일단 김건희 씨가 직접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 대하는 게 아직은 부족하고 해서 통화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공개 석상에 나서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건 뭐 이제 예. 그 대응 방식의 문제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몇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확인이 이제 가장 먼저 이루어질 네. 거고, 그럼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거기에서도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로부터 출발을 하고 사과해서 그다음에 정상 참작할 그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사태 해결의 어떤 순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전화 통화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김건희 씨가 한 얘기, 그러니까 뭐 경력 기재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다음에 그 수상에 대해서는 좀 돋보이려 한 게 그게 죄라면 죄라는 이런 단편적으로 나오는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의 정서에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들을 예. 좀 이렇게 건드린 측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상태로 사실은 이게 대응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아까 뭐 장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안민수 수석도 말씀하신 대로 첫 단추가 잘못 끼었으면 첫 단추 풀고 그다음부터 이제 사실 확인, 그다음 사과, 뭐 그다음에 어떤 정상 참작, 뭐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순서로 가는 그런 식의 대응이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두환 씨 옹호 발언으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강한 비판을 받았을 때도 처음에 왜 내 발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그다음에도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유감을 표명했는데 뭐 그 상황에서 또 이른바 개사과 논란이 불거지고 결국 나중에 SNS를 통해서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정치인의 말이란 어떠해야 한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 사과까지 오는데 너무나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대응이 뭔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장서주 교수님은 지금 현재 초기 대응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인식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된다. 그건 참 말은 쉬운데. 예? 지금 그냥 저희가 언론 보도만 예. 보고 각종 단체들의 증언을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은 사실 같아요. 물론 정확한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각종 단체에서 그런 분 근무한 적 없는데요. 저희는 경력증명서 발급한 적 없는데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좀 이득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저런 것을 기록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그게 바로 허위잖아요. 그게 바로 조작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조국 전 장관 자녀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본인한테는 그런 똑같은 동일한 잣대를 취하지 않는지 저는 그게 참 한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저를 비판해요. 너는 보수 우파 쪽에 패널을 하면서 왜 감싸주지 않고 왜 윤석열 후보 더 크게 비판을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네. 저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제가 지금까지 평론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을 공격한 제 명분이 없어져요. 저는 평론 그만해야 됩니다. 제 논리를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진영을 떠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민수 부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선거대책위원회 부단장 하시니까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던 일도 제가 보기엔 억지스럽게 옹호하고 반박을 해야 되지만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요. 선거대책위원회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정권교체를 네. 바라는 사람인데 저런 것들이 정권교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장선철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패널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일하는 분이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일하는 분이 안 나왔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권 교체를 바란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한마디 해야긴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한번 우리 하시죠. 장 교수 말씀하시는 건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억지로 있는데 옹호한 적은 없다. 저는 억지로 옹호한 적 없고요. 저도 제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왜냐하면 괜히 그 얘기가 다른 시청자들을 볼 때 정설로 되면 제 자존심이나 제 인격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부단장님은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나는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요즘 청년들과 문답을 주고받고 있는데 제가 잠깐 봤더니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사안, 김건희 씨 관련 의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얘기를 물어본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행적이 심각하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만약 결혼 전 일이라고 모두 납득된다면
공직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전과 사범은 모두 용서해야 하느냐. 김건희 씨가 영부인감이냐라는 질문에는 한 여성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영부인 될 사람이 왜 얼굴을 가리죠? 라는 질문에는 수많은 기사보다 이런 사진 하나가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더 팩트가 그 보도한 그 영상을 아마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 참 간단치 않다. 그 지난번에 한번 3시간 40분 만찬을 함께한 뒤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네요. 저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허위 경력을 썼는데 저거를 옹호할 수가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한 것을 옹호하는 순간 국민의 판단에서 배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국민들께서는 진영으로도 지지를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국민들은 어디가 좀 더 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공정하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대선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런 비판은 합당한 비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의원이 청문홍답에 올린 글 중에 또 이런 글도 있네요.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이 요술을 부리는데, 여기 아마 괄호치고 윤석열 후보 측은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밤마다 축배를 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자중하라. 윤석열 후보 내부의 분위기를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그 와중에서 일어났던 윤핵관 파문, 뭐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아직 대선을 이긴 것 같다, 이겼다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 지금 홍준표 의원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제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죠.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그러면서 사실은 좀 이 논란도 있고 반대도 있고 뭐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이슈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토보유세, 뭐 저희 양도세 완화, 이 계속 지금 끊임없이 보이고 어제 이제 거리두기까지 먼저 던졌죠. 이렇게 계속 이슈를 주도하는 동안에 사실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선거를 끌고 갈 만한 이슈를 던진 게 이렇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이 결국 홍준표 이 의원이 말씀하신 그 요술이라는 표현으로 아마 녹아 있는 것 같고요. 그 축배라는 말은 안이함.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어떤 판세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지적한 거 아닌가. 26년 정치 경력의 이 노련한 정치인이 한 표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화두 중에 가장 큰 화두가 있다면 바로 공정인데, 이 공정이라고 한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강한 비판을 받았고, 공정이라고 한 이 부분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뭐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듯이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이런 또 슬로건을 붙이게도 됐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도 똑같이 과연 공정하냐, 공정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직면을 했고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뭐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그 본인은 계속 출마의 변동을 했고 각종 토론회 많이도 안 나갔습니다만은 토론회 나갔을 때는 뭐 말씀하신 대로 나는 공정과 정의, 법치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본인 의혹에 대해서도 어제 뭐 간원 토론에서 제가 볼 때는 납득이 뭐 충분하지 않았던 설명들을 했는데, 이번 부인 리스크, 특히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은 사실 지금 정황상 보면은, 그리고 언론이 보도한 거에 따르면 사실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대응할 때 지금 거의 뭐 언론을 탓하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적으로 잘못됐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 경력이 아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해명 가지고는 본인들이 얘기한 정면 돌파가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지금 법원에서도 계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제 징계가 정당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약했다. 이런 법원 판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본인은 그래도 그 내로남불을 없애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정권에 맞서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보고 지금 지지를 했었는데, 이 부인 문제부터 이게 완전히 허물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가치의 훼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쉽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해명을 내놓더라도 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성철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정과 상식은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공정과 상식은 캐치프레이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허위면 허위고요. 과장이면 과장입니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사과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억지스럽게 옹호하고 방어하다 보면 공정하지 않는 것 같아,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국민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을 받게 되면 지지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잘못했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대선 후보인 남편에게 피해를 줘서 되게 난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 과거에 제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면 많은 국민들이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하겠습니까? 대응 자체가 상당히 미숙했고 아마추어적이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니까 저 정도 이슈 우리가 그냥 방어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그냥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라는 자만심에 빠진 대응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제가 예전에 학교 공부할 때 암기하는 식으로 외웠던 게 기평, 과공, 결정이라는 말이 있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공감을 했는데, 뭐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는 캐치프레이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씨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중에 입장문이 나올 것이다, 권성동 사무총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 전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 진짜 강릉에서 저녁 자리 있고 뭐 신고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어떻게 좀 그 가늠이 됐나요? 권성동 사무총장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112 신고한 그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을 또 민주당에서 좀 공개를 했더라고요. 당에서 했는지는 예, 모르겠습니다. 예. 당에서 선대위 참여를 산 건? 의원 예, 뭐 개인 의원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보기로는 저 보도를 예. 봤습니다. 보도 봤는데 녹취록까지는 아닌데 그 출동 보고서라고 하나요? 예.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국회의원 땡땡땡을 했기 예. 때문에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미루어 짐작할 때 권성동 의원님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12명 정도 그 차가 2대 이상 뭐 출동을 했고, 그리고 출동했을 때는 권 의원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출동한 사유가 그 남편분이 아마 신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보도에 따르면. 근데 거기에서 보면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고, 뭐 접촉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사실은 맞고, 그 신고를 한 분들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말을 들었다고, 성희롱성에 가까운 말을 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입장이 영 뭐 저기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진위 여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그 112 신고 내용을 공개를 했고, 권성동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서 김용민 의원이 경찰의 신고 출동 내역을 근거로 마치 제가 성희롱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 그제 입장문에서 자세히 밝혔듯이 저는 기자분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부부를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추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자리를 뜰 때까지 아무런 실랑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해명했다는 점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